대한민국의 항모 CVX가 취약하고 쓸모없이 비싼 장식물에 불과하다고? 당신들이 틀렸다. 현재 군에서 직접 헬기를 조종하고 계신 분과의 인터뷰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헬기로 비행하고 있으면 항상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끝없이 넓은 곳이 바로 바다라는 사실이죠. 바다 위를 비행하면서 한 척의 함정을 찾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2021년 3월 27일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영자 전문지 TheDiplomat.com에 대한민국이 건조하려 하는 해상공중우세함 CVX 건조에 대한 한 편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Why South Korea's Aircraft Carrier Makes Sense. 대한민국의 항모 건조 계획이 타당한 이유이며 부제가 바로 Critics argue the carrier is a costly distraction, too vulnerable to be useful. They are wrong. 대한민국의 항모 CVX가 취약하고 쓸모없이 비싼 장식물에 불과하다고 당신들이 틀렸다입니다. 제가 이 부제를 이번 영상의 제목으로 삼았죠. 먼저 이 기사를 작성한 두 명의 공동 저자를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브로포트 뉴욕 주립대학교의 국제학 조교수이며 시라큐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에릭 프렌치와 역시 마찬가지로 시라큐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에서 군사전략을 가르치고 있는 유지훈 교수가 바로 그 두 명의 공동저자입니다. 유지훈 교수는 해군사관학교 교수인 동시에 해군 중령이기도 합니다. 혹시 나중에 이 글의 중립성을 문제 삼을 시청자들을 위해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니 그 판단 여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해외 기사 본문 중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건조할 계획인 해상공중우세함 CVX의 경우 만재 배수량 4만 톤급으로 미국의 정규 항모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크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규 항모조차도 넓디 넓은 바다 위에 있으면 탐지하기가 극히 어렵고 더군다나 이를 타격하는 일은 더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 항모는 30노트, 시속 56km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잠수함이나 대한미사일로 타격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하네요. 만약 절반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4만 톤의 항모가 빠르게 움직인다면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기사를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일반 지상 공군기지의 크기와 항모의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 탐지해야 할 입장에서 항모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넓고 넓은 바다에서 길이 265m, 폭 43m의 물체를 찾는 것과 커다란 섬을 찾는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기사는 대한민국 해군이 건조하려고 하는 해상공중우세함 CVX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그럼 먼저 해외기사 본문을 해석해본 뒤 이야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2018년 출간한 네이비 비전 2045 계획을 통해 단거리 수직 이착륙기 F-35B 편대 운용이 가능한 경항모 CVX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트윈 아일랜드로 구성된 함교를 갖추고 약 20대의 고정익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CVX는 대한민국 해군이 수립하고 있는 전략기동함대 창설 계획의 핵심이 될 예정이며 대한민국 해군은 CVX를 통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도 자유로이 공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항공모함에 대한 열망은 해외와 국내 구분할 것 없이 전문가와 분석가들로부터 쏟아진 많은 비난과 직면하게 되었다. CVX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우선 핵무기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주적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앞에서 항모는 쓸모가 없으며 따라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장식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CVX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 환경을 감안해 볼 때 대한민국 해군의 CVX는 광범위한 해양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들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려 한다. 아래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의 항모 건조 계획이
즉흥적이고 경솔한 선택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차례차례 반박해 나갈 것이다. CVX는 돈만 많이 드는 장식물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모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공군력을 투사하기 위해 고안된 항공모함은 경솔하면서도 불필요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공군은 국내 공군기지에서도 얼마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런 비판은 북한과 실제로 충돌하게 될 때 대한민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얼마나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 전쟁이 나면 북한은 즉각적으로 특수전 부대와 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대한민국 공군기지에 대한 파상적인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해상에 기반을 두고 계속 이동하는 항모비행단은 거대한 고정 타겟인 공군기지보다 이러한 초기 타격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으며 따라서 지상 공군기지보다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CVX는 대한민국 해군 소속 전투기가 비무장지대 DMZ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방어시설이 취약한 경로를 따라 북한 내 공격 목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을 들먹이며 CVX 무용론을 주장하는 비판들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근시안적으로 판단한 잘못된 계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맞다.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조기에 분쇄시킬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강군으로 손꼽히는 육군과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국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군대는 수적으로는 엄청나지만 낡아 빠진 장비들과 제대로 된 훈련 부족 등으로 전투 지속 능력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광대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위협과 도전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한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자신의 해상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무역과 에너지 수입에 있어 해상교통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해상교통로 위협에 대한 대응책 부족은 장래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 CVX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는 대한민국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펼쳐져 있는 이러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임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CVX가 중심이 된 대한민국의 기동함대가 자유롭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해상교통로를 유지한다는 목표 아래 하나로 뭉친 유능한 다국적 함대연합체에 통합될 수 있다면 그 유용성은 몇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타국 함대들과 연합하여 해상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해상 이익을 가로채고자 하는 적대국들의 야욕을 저지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이다. CVX는 취약한 공격 대상에 불과하다? CVX에 대한 회의론자들은 대한민국 해군의 이 항모가 보다 강력한 지역 해양 강국들의 함대 혹은 신형 대함 무기체계와 직면하게 된다면 그저 무리에 떠있는 손쉬운 관역이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CVX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장거리 대함 탄도미사일 그리고 뛰어난 성능을 지닌 잠수함과 같은 가공할 위력을 지닌 대함 공격수단의 확산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런 비난은 과장된 것이다. 대함미사일과 잠수함의 존재가 인도 태평양에서의 항공모함의 입지를 취약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넓고 넓은 바다에서 항모는 여전히 탐지하기 쉽지 않고 더군다나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대상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CVX는 만재 배수량 4만 톤으로 미국의 초대형 항모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서 탐지하고 타격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CVX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 대공 방어망 및 대잠 능력을 갖춘 다양한 호위 전력들을 CVX와 함께 배치할 것이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또한 대한민국 해군의 CVX 항모 타격단이 단독으로 보다 더 강력한 지역 강대국들의 함대와 마주치게 되는 경우 필요한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기는커녕 경쟁 그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만에 하나 중국이 항모 전단을 끌고 와 대한민국의 해상교통로를 위협한다면 아무리 해상교통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하더라도 CVX 항모 타격단 단독으로는 사실상 극복할 수 없는 상황과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중요한 맥락을 무시하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 해군이
보다 우수한 해군력을 지닌 지역 강대국 함대들과 대치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면 CBX 항모 타격단은 99%의 확률로 강력한 군사동맹 미국의 함대들과 협력해서 운용될 것이다. 그 이외의 시나리오는 거의 생각하기가 어렵다. 미 합중국은 대한민국의 안보 및 공해상 항해의 자유를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대한민국 해군의 CBX 항모 타격단은 미 해군과 협력하여 지역 해상 교통로에 대한 주변국들의 위협을 공동으로 물리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냥 미국이 지역 해양 안보와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는 부담을 계속 떠안고 가도록 놔두면 될 일이지 굳이 대한민국이 나서서 항모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비판 역시 근시안적이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존하기 위해 여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국 역시 점점 커져가고 있는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과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는 지역 경쟁국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한반도를 넘어선 곳에서도 지역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일상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의 CBX 항모 타격단은 지나치게 넓어진 미국의 해양 경계선 방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심적인 군사동맹 파트너이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지역 리더로서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는 지속적인 가치를 미국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재 배수량 4만 톤이 넘는 항모를 만들고 그에 탑재할 함재기와 호위 전단을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이에 수반되는 기술적 난제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다. 대한민국 해군의 신형 항모는 분명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원양에서 장기간 작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군수 지원 역시 필수적 요소가 된다. 하지만 CBX 항모 타격단을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이러한 자원들에 대해 단순히 쓸데없는 낭비일 뿐이며 그 보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 2021년 3월 27일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 영자 국제정세 전문지 thediplomat.com에 게재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254화 경항모 특집 1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8,300여 명의 투표 결과 대한민국의 항모 보유에 찬성하는 의견이 무려 88%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만 톤급 이상의 중형 항모로 가자는 의견이 총 88% 중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수를 차지했는데요. 경항모 특집 2부에서 영상으로 던졌던 질문들을 군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았습니다. 제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앞으로 40-50년을 두고 주변의 해군 강국에 대항해 원양에서도 쓸 수 있는 항모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 해군 항모 전단을 서포트하는 한반도 근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항모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기사를 읽다 보니 제 질문 자체가 썩 좋은 질문은 아니었네요. 오늘 diplomat.com의 기사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보다 우수한 해군력을 지닌 지역 강대국들과 대치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면 CBX 항모 타격단은 99%의 확률로 강력한 군사동맹 미국의 함대들과 협력해서 운용될 것이다. 군 관계자의 답변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CBX를 기함으로 하고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KDDX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의 호위 전력과 군수 지원함 등으로 구성되는 CBX 항모 타격단은 미 해군 항모 타격단, 미 해병대의 원정 타격단, 그리고 상륙 준비군과 함께 한미연합 항모 타격단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등과 관련해 여전히 미국에게 기댈 수밖에 없느냐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주변의 해양 강국인 중국과 일본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만 톤급 중형 항모를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서 군 관계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금 4만 톤급 항모 건조 계획도 국회 등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예산이 101억에서 1억으로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7만 톤이 가당키나 하겠느냐는 것이죠. 현재 인구 감소 역량으로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군 전체 병력과 4만 명에 불과한 해군 가용 인력 상황도 7만 톤급 중형 항모로 가기엔 큰 걸림돌이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들었습니다. 물론 자동화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는 대답도 들었고요. 제가 던졌던 두 번째 질문, 항모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높이고 생존성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초수평선 요격 및 타격 능력 니프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군도 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국민들이 원하는 능력을 지닌 항모가 탄생하기까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안 때문에 알려줄 수는 없지만 4만 톤급 항모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무인기나 헬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안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연계하여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군이 독자적인 NIFCCA 니프카 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 해군의 도움을 빌려 초수평선 요격 및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해군 연구소도 지적하고 있는 F-35B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아직 F-35 브라보가 CVX에 탑재할 함재기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전제와 함께 7만 톤급의 중형 항모로 가기 힘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그리 많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F-35B가 아닌 다른 함재기로 가기 위해서는 중형 항모로 가야 하고 중형 항모로 가기 위해서는 항모 무용론을 주장하는 정치권 인사들과 언론계 종사자들 그리고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들을 설득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항모를 설계하고 건조하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항모에 탑재할 함재기 파일럿들을 양성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윤석준 박사의 지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숙련도 문제. 해상에서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개념과 지상 발진 전투기가 간혹 해상으로 투입되는 것은 다르다. 특히 착시 현상이 문제이다. 2. 조종사의 적응성 문제. 항모의 항공단은 항모에서 거친 해상 상태에 익숙하며 해상 발진으로 작전 완전성이 우수하다. 반면 지상 발진 조종사는 거친 해상 상태와 바람 등의 기상 조건에 취약하며 이는 공지 또는 해공 합동 훈련 시 공군기 조종사들의 조심성에서 많이 나타난다. 3. 훈련과 무장 탑재의 문제. 지상에서 발진하는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탑재 무장의 재보급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함재기는 착륙하여 재무장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함재기 조종사들은 어느 해역과 어느 대양이든 해상이라는 조건하에 훈련을 하여 작전 적응성이 우수하다. 이는 중국이 지상 발진 전투기를 통한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에서 항모 전투군에 의한 A2AD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매년 백령도로 슬금슬금 활동 영역을 넓혀 이제는 백령도 근해 50km까지 접근하고 있는 중국 해군과 독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일본 해군을 생각해보면 항모와 함재기 그리고 숙련된 해군 파일럿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해양 이익은 그야말로 근해에 그치게 되며 한국형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 구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윤석준 박사의 지적을 그냥 허투루 넘기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결론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결론은 결국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